올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4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라는 거죠. 커피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1년 사이에 커피숍을 1000개를 만들어냈어요. 아이템이 있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인맥 관리를 했고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도 캐치를 했던 사람인데 자기 사보다 또 망해가지고 49살에 자살을 했어요. 지금 직장에 있는 양반들이라고 하면 입사할 때 이력서와 퇴직할 때 이력서와 큰 차이가 없어요. 어느 고향에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고등학교 어디 나오고 대학은 어디 나오고 똑같은 포맷이야. 시장에서 판매가 되겠어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다가 유레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30년 동안 1000개 이상 기업을 다니면서 알고 지냈던 벗들이 지금 현직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형님,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직장인은 입사를 하게 되면 직장인이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직장인이 되면 퇴사를 해야 되거든. 퇴사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이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회사라는 게 승진누락도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장님한테 눈밖에 나서 승진누락되고 후배가 제 위에 상사로 올라가고 후배한테 지시를 받고 월급 받는 날은 후배보다 월급을 적게 받으니까 당연히 열받죠. 뭐 전문용어로 뚜껑이 열리는데 제 자존심을 회복하려면 회사 그만둬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때려쳐야 되는데 때려치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회사를 그만두면 벌 수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술과 버텼죠. 방황을 하면서 한 3개월을 마셨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 할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 뭐 장사를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러다가 유레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내가 세상에서 잘하는 것.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 하던 일이더라고요. 회사에서 하던 일 강의 및 컨설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갑자기 학교로 보이는 거야. 회사에서 하던 일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사에서 하던 일이거든. 저도 그때 회사가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컨설턴트는 지금 컨설턴트하고 급이 달랐어요. 상당히 대접받던 컨설턴트였거든. 내가 누군데 근데 그만두지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돈 벌러 다니는 거죠.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연봉, 급여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도 회사를 떠나면 못 본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회사에서 행복한 사람,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이 회사를 떠났을 때 성공할 수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회사 일 자체가 좋아하는 일이냐, 잘하는 일이냐, 의미 있는 일이냐.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미래 설계가 가능한 일이냐. 근데 이거는 답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본인한테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직장인이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황금 티켓을 만들어 나오셔야 돼. 월급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경력 목표입니다. 경력 관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회사의 직무는 직무와 관련된 세상을 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사쟁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영업사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생산사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요. 학교 다닐 때 전공별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직무가 결국 사업의 아이템이 되면 세상에 나왔을 때 실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무림에서 지금 30년 강의하고 있는데 결국 회사에서 하던 일을 세상을 보는 눈으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두 번째, 직무를 맡게 되면 회사에서 일을 맡게 되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를 초대해준 박 PD가 유튜브와 관련된 사람을 만난 거야 지금. 그리고 이 직무와 관련돼서 박 PD가 나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세상을 잡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 잘. 이게 뭐냐면 사업은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아이템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 아이템,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면 사업에서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직무도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지금 아마존에서 얘기가 수년 내에 50% 자른대요. 커피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신세계 스타벅스 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게 IMF 때 얘기인데 신세계가 미국의 스타벅스를 가지고 오려고 스타벅스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이제 팀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장시간 몇 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 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거죠. 그때 이제 한국이 IMF 오는 바람에 스타벅스 프로젝트가 잠시 보류가 된 상태인데 이 친구는 그걸 딱 보니까 돈이 보이는 거죠. 세상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와서 할리스 커피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걸 또 돈 받고 팔아 넘기고 자기 사보다 또 망해가지고 카페벤의 본부장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1년 사이에 카페벤의 커피숍을 1000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때 닉이 커피왕이라는 닉을 받은 친구예요. 그것도 나와서 망고 믹스인가 이걸 또 차렸다가 망하고 49살에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이 왜 자살했냐면 직무와 관련된 세상을 볼 수가 있었던 사람이고 아이템이 있었던 것이고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을 인맥 관리를 했고 또 새로운 길을 잡았는데 또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도 캐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친구가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못 배운 거지. 사업이 왜 망하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단적인 예입니다. 이 친구는 스타의 스타. 커피 지금 브랜드 모든 게 강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데 아이템도 있고 아이템 네트워크도 빵빵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약점이 돼서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올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4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라는 거지. 대개가. 그래서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력이 뭐냐면 경력은 살면서 겪고 지나온 여러 가지 일을 경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시면 그것이 실력이 되고 내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죠. 제가 이거 유퀴즈에서 봤는데 태대헌, K-POP 헌터스 이재 아시죠? 골든이라는 노래가 빌보드 8주 연속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재라는 가수가 어릴 때 수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라고요. 1살 때 이민을 가서 4살, 5살 때 노래를 흥얼흥얼 그렇게 잘하더래요. 그래서 삼촌이 얘는 가수를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11살에 부모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SM의 연습생으로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1살짜리가 아침 7시에 출근, 11시에 퇴근, 하루 12시간씩 노래와 춤을 연습을 했다는데 10여 년간 연습을 했대요. 결론은 뭐냐? 데뷔도 못하고 계약 파기. 한 달 동안 침대에서 울다가 자다가 울다가 자다가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한테 미안하더라.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자기도 모르게 오며 가며 흥얼흥얼 거리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12시간씩 12년간 한 것이 경력이 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작곡을 했대요. 흥얼흥얼 거리는 게 작곡을 해가지고 신사동 호랑이라는 유명한 기획자한테 곡을 줘가지고 지금 아이돌 히트곡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작곡을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미국에 다시 유학 가서 뉴욕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 캐대헌 이게 난리 났었죠. 가지고 이 사람이 1년 동안 저작권료가 얼마 받은 줄 알아요? 1년 저작권료가 500억.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년간 연습생에서 계약을 해서 SM에서 데뷔를 했다고 하면 지금 500억을 못 벌었겠죠.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5가지를 자기 성찰을 하셔야 돼. 첫 번째가 경험. 회사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직무 경험은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는 황금 티켓이 될 수가 있어요.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회사에서 하던 일을 가지고 회사에서 만들어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사가 학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회사를 사랑하기로 했죠. 회사를 사랑하니까 아침에 출근하기가 웃으면서 출근하고 회사 동료가 이뻐 보이고 시비 걸 일이 없죠. 두 번째가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회사에서 경험했던 것 또는 수행했던 업무들을 봤을 때 나의 전문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제첩 또는 창업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을 전문성이라고 한다. 그럼 제가 강의 컨설팅을 경력 목표로 했는데 그냥 강의만 한다는 게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법정 교육이 돼가지고 퇴직자들 교육을 하는데 정년 맞이하는 사람이 62년생들이었는데 62년생들한테 와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띠동갑 후배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교수님 좋은 얘기인데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아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사람 후배들한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10살 밑에 있는 후배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책에 있는 얘기잖아요. 지게 얘기하면. 지들도 살아보지 않은 얘기인데. 세 번째 증거. 나의 전문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가 뭐냐?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강사나 컨설턴트로서 전문성을 입증해 주려면 그게 뭐가 있어야 돼? 강의했던 회사, 언제 강의했다, 주제가 뭐고, 몇 시간 했는지. 저는 이렇게 특강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3일, 4일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H회사의 승진자 과정 3만 명, 5만 명에 거기서 한 직급 승진자 과정 3일짜리 10차, 15차가 나와. 그러면 그것만 해도 그 해를 먹고 살았어요. 그걸 다 기록에 남기는 거야.
교육 대상이 누구고, 교재, 강의안, 그리고 플러스 저를 불러준 담당자 철저하게 인맥 관리한 거죠. 네트워킹. 그래서 제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5년간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인맥 만들기에 그때 돈으로 3천만 원 투자했어요. 마이너스 3천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 강의 가면 교육생들이 물어봐요. 아유, 교수님 이렇게 그래도 현직에서 이제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건 맨입으로 안 되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밥을 잘 사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마는데 밥을 잘 사면 인맥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교육과 노력. 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학살의 시대예요. 나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고맙게도 회사가 컨설팅 회사잖아요. 공개 과정 굉장히 많았어요. 그 공개 과정을 제가 돈 안 내고 가서 이제 교육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관련 교재도 챙기고 과정마다 또 강사용 매뉴얼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챙기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의하는 강사하고 유대 관계를 잘 맺고 플러스 이제 그 강사한테 강의 기회도 제공해주고 네트워크 관리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력서에 나와야 돼요. 이력서에. 근데 지금 여러분 직장에 있는 양반들이라고 하면 회사 입사해서 지금까지 퇴사 않고 있는 양반들이라고 한다면 이력서가 입사할 때 이력서와 퇴직할 때 이력서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뻔해. 저도 인사쟁이였었으니까 자기소개서 어느 고향에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똑같은 포맷이야. 그리고 이력서가 뭐예요? 고등학교 어디 나오고 대학은 어디 나오고 끝! 이거밖에 없어. 시장에서 판매가 되겠어요 그게?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다, 어떤 경험을 했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업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는 증거를 들이대고 그 업무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 교육 과정, 자격증, 교육 이력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팅이 돼서 쫙 나열이 되면 어느 대학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을 구매할 고객이 보고서 선택을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이력서를 6개월마다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돼. 아니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퇴직하고서 나이 60 넘으신 분들이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이건. 근데 지금 그래도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강화를 하셔야 돼. 여러분의 역량을. 그러니까 스펙을 나열하는 것이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회사 경험, 업무 수행에 대한 기술, 업무 수행 성과, 실적 기술 그 성과에 따른 보상, 교육 수료증, 자격증이 이력서에 기술이 돼야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부모가 20살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와서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면 대학 나와서 30에 경제적 활동하는 사람보다 10년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0년 동안 다양한 역경을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경력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국가가 이거 안 합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포맷을 바꾸지 않으면 안 바꿔줍니다. 본인들이 바꾸셔야 돼요. 중요한 건 다섯 번째가 추천인. 여러분을 대단한 전문성을, 역량을, 내공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화려한 경력을 아무리 자랑해도 화려한 이력서라고 해도 재취업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가 있다 없다? 못 받습니다. 재취업도 못하고 재취업을 해도 못 버텨. 텃세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경규, 이봉원, 김국진, 유재석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경규가 몇 살이냐면 60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66. 이봉원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63. 김국진이 올해 환갑이었어요. 유재석이가 54살이에요. 4살. 이경규는 40년 이상 현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면 후배한테 대접받는 이유가 뭐예요? 밥을 잘 사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고 전문성을 백업할 증거가 있다라 하더라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시장에서 활동을 못하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50쯤에서 퇴사를 해서 무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요. 저는 올해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20년도 현직에서 버티려고 합니다. 20년을 더 버티려고 하면 일단 내가 젊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고 제가 아직도 100명을 육성으로 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는 거죠. 등산하고 헬스하고 지금 헬스도 지금 제가 26년째 하고 있고 등산도 30년 이상을 했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 늘 책을 사랑하시고 친구들하고 자주 어우러지고 중요한 건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 때 현직에서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